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하반기 초입부터 자본시장 전반이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는 증시대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간단치 않은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를 압박한 것은 이번에도 견고한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때문이었는데, 견고한 정도가 아니라 고용 자체가 엄청 빡세게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민간기업 ADP가 발표한 전미 고용 보고서를 보면 시장 예측치보다 2배 넘게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등장을 해주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연내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상황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인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90%를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블룸버그가 나름의 금리 전망을 제시했는데, 올해 한두 번 올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간단치 않은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나름 굵직한 메타를 등에 업고 올해 최고 가격을 기록했는데, 곧장 저항에 직면하면서 다시금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부근에서의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올해 최고 가격을 만들어 내보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연일, 정말이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거리들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대의 관심사는 소송 결과이고, 이건 당장 내일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존 디튼 변호사가 요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가능성 꽤나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리플이 패소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리플이 패소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을 아주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패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긴다, 이런 내용인데, 그 근거 상황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밈코인과 NFT 특징을 결합한 환경보호 프로젝트 침프지에 대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서 동물 보호, 또 환경 보호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생태계 내부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경 보호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 지구가 죽어간다, 지구 생태계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 꽤나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환경 이슈가 이념이나 명분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없다라는 점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밈코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수많은 밈코인들 가운데 나름 특이점이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계신 분들은 침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밈코인에 대한 투자는 하이 리턴과 하이 리스크가 공존한다라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올해 최고의 밈코인으로 불리는 페페코인만 봐도 폭등도 가능하지만 엄청난 폭락도 가능하다라는 점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무리하게 대응을 하면 벼락 부자 꿈꾸다가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충분한 스터디와 리서치 이후에 접근하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민간기업 ADP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은 49만 7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2만 개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이고,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폭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고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건 연준의 긴축을 백업해주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는 악재 시그널로 해석이 된 겁니다.
민간 데이터가 이렇게 강력한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결과입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24만 명으로 5월에 33만 9천 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숫자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민간 데이터가 워낙 빡세게 나와주다 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연준이 올해 2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장 이번 ADP 보고서 발표 이후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90%를 뚫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9월에 연타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6월처럼 관망기를 가지면서 11월이나 12월에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2번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올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75%에 맞춰지게 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9월 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11월 전에 한 번 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2번 추가 인상 언급과 관련해서 아주 타당한 예측이라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안나웡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 이후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라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소 5.5% 금리는 유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번 인상은 확실하고 2번 인상은 상황 봐서 한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연준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말 예상되는 금리는 4.75%로 제시했습니다. 올해까지 금리 빡세게 올리고 내년에 서너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아쉬운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1,500달러를 찍으면서 올해 최고 가격을 확인했는데 그 직후에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하며 일시적으로 3만 달러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지점은 추가 반등 기운을 잇따라서 연이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다행인 지점은 그래도 3만 달러 위에서 지지받으려는 힘이 이번에도 다시금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5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51%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고점까지 잘 달렸고 유동성을 확보했고 반전을 겪었고 다시 유동성을 받았고 지금 다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게 리셋됐다. 다시 고점을 찍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35,500달러를 회복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9,500달러, 여기서 더 빠지면 28,0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8,000달러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롱 잡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31,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니 포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살짝 빠지긴 했지만 포물선형 지지를 받으면서 머지않아 33,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 프리헤빙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지난번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019년 당시 더블 바텀을 확인하고 360% 수준의 프리헤빙 랠리, 이후에 2020년 반감기를 엮고 2021년 올타임 하이, 이번의 경우에도 최근 더블 바텀 확인했고 이제 프리헤빙 랠리고 100% 정도 랠리 예상되고 이후에 내년에 반감기 겪고 2025년 어느 시점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 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째 모든 건 다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쏘아올린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는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 기대감의 수준 자체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 이번에는 인더머니스탁스닷컴의 가레스 솔로웨이가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ETF 승인이라는 뼈다귀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 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혀 왔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것 하나 던져주는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SEC에서 크립토의 가장 친화적인 인물이면서 갠슬러를 거의 미친놈 취급하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경우에도 충분히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상품 승인 근거들을 보면 이를 현물 ETF 상품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SEC가 만들어낸 규제 모호성은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SEC의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라는 점 알고 있고 이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갠슬러 조지는 멘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과연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전 세계 XRP 홀더들 최대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존 디튼 변호사가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어쩌면 가장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반전의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다소 희한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패소를 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리플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만약 리플이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여기서 패소한다라면 항소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까지 의회가 지금처럼 멍 때리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안 내리면 법원은 이걸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에 현재 리플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리플은 패소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 리플은 3년에서 5년 정도 빈털터리로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패소한다라면 SEC는 13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 집단 소송에 나선 XRP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SEC가 이겨야 가장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5년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이때 의회가 암호화폐 증권성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모두 무효화될 것이다. 이런 다소 극단적인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꽤 장황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견해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과연 미국 의회가 아무리 얼이 빠져 있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암호화폐 증권성 이슈를 교통정리를 하지 못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바보짓을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걸 5년 동안 시간 끌면서 멍 때린다? 개인적으로는 글쎄다 이런 생각이 조금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 입장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을 미국에서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영국이든 중동이든 멀쩡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플 CEO가 대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미국보다 더 혁신적인 최소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더 혁신적인 도시들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 차고 넘치는데 5년 동안 소송 리스크를 달고 산다? 이 최근에 급변한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한다라면 과거 갈링하우스 CEO가 언급했던 끝장 본다 이런 의견에도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꼴을 더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변호사의 개인 견해라는 것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디튼의 경우에도 하루 전만 하더라도 리플 소송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제시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더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양반이 얼결에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까 다소 관종적인 특성을 갖게 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